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김보경 교수입니다. 2020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뉴 노멀 시대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을 주제로 우리 대학의 혁신적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순서는 먼저 조석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미 교학부총장의 환영사, 그리고 기획평가처 최낙범 부처장의 혁신지원사업 추진 성과 발표에 이어서 4개의 혁신사업 사례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또 우리 대학에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조석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조석철입니다. 2020년 서원대학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성과들을 공유하고 뉴 노멀 시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직원 및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대학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석철 단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교학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교학부총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2020학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직원분들과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원대학교는 미래를 선도하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중심 대학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서 교수 학습 지원 체계를 혁신하였습니다. LMS의 고도화나 K무크, 또 CMS, 또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 도입 등으로 스마트 플랫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많이 노력해 주신 실무진과 그 다음에 발표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와 유익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원대학교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평가처 최낙범 부처장께서 2020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 성과관리단장 최낙범 교수입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되게 어색하고요. 되게 긴장이 돼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키워드가 뉴 노멀 시대예요.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면 새로운 표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출신이 이제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상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불신검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을 단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보는 집단에 대한 표준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육계에도 지금 그와 같은 표준의 새로운 표준의 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의 이제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2년 동안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2000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너무 다들 고생 많이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도와주신 덕분에 2000년도 사업도 잘 추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여러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요,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주요 이제 추진했던 여러 분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직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좀 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목표나 대학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성과 세미나를 또 개최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이라는 것들이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 지역적인 환경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내리는 어떤 그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대학 자율적으로 뭔가 혁신에 대한 방향을 잡고 전략들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혁신 지원의 대표적인 방향으로 선정했던 것이 교육과 에듀테크입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대학과 교육이라는 것이 기술의 선도와 개혁을 이끌어 나갔죠. 하지만 지금 보면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공간도 교육이라는 것도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같이 따라가서 맞춰 나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요, 발전되고 있는 기술을 교육에 좀 접목시켜서 지금 현대 시대에 맞게, 향후 미래 시대에 맞게 교육의 체제를 좀 개편하려는 것을 1차년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목표를 선정할 때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년도 사업 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도 우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 목표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의 대학 교육 개혁에 필요한 방향이 일치가 되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로서 저희는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 지원 사업 목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핵심적인 목표는 미래를 선도하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중심 대학의 구축입니다. 서원대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기능도 있고 교육 산학 기능이 있는데 특히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 중심 대학이라는 목표를 걸었었고요. 그 커다란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을 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앉아 계신 이 공간을 비롯해서 아마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보셨을 테고요.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고요.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5가지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가장 그리운 거는요, 학생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물론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과거 시대가 굉장히 그립기도 한데 학생들이 비어있는 1년 동안에 우리가 강의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이 또 가능하도록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강의 이제 강사를 추적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들이 지금 강의실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전자칠판들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향후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해서 기존의 강의실을 계속 리모델링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관 대강당은 이렇게 지금 아직 그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 이게 테드나 뭐 세밭이 이런 게 떠올라요. 사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강당도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놓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브르타 밸리 2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좀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 좀 편안한 공간들을 여러 군데 좀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도서관이 이제 3차년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도서관 공간이 정말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교 오셔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자유롭게 꿈을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새롭게 가져온 건데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통해서 더 나은 수업의 질적인 면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강의실 개선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VR 강의실도 구축을 했고 이거는 또 향후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내역인데요. 교육혁신원과 진로교육센터, 코딩교육센터, 인성교육센터, 학생 상담센터,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관들에서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원에서는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 문제중심 학습 총 5팀 19명이 최종 이수를 했고요. 학습 프로듀서는 총 6팀 1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팀 하브르타 러닝은 총 10팀 40명이 최종 이수를 했고요. 하브르타 러닝은 총 215팀 43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진로교육센터에서는요, 꿈일라, 콜링업 총 564명이 참여를 했고 만족도가 4.56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읽나요? AAA인가요? 트리플 A인가요? AAA라고 하나요? 네. AAA 프로그램, 이거는 총 253명이 참여해서 역시 만족도 4.54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너 함께 가는 길 총 71명이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로 플렉스업 총 38명이 최종 이수를 했습니다.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첫 번째, 위대한 격려시 총 432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두 번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총 8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살 예방교육은 총 876명이 최종 이수를 했습니다. 자, 코딩교육센터에서는요, 서원 코딩 자격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총 22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공, 비전공 코딩 역량 평가를 해서 총 44명이 참여를 했고 총 14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센터에서는 인성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1학기 때 총 37명, 그 다음에 2학기 때 총 65명이 이렇게 인성 인증제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과 같은 이제 성과 확산 세미나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성과 확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장소였죠. 상상 플러스에서 총 130명이 참여를 했었고, 그것도 역시 녹화를 해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입니다. 자, 1, 2차 성과 확산 세미나를 했었고요. 여기 계신 또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도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와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 홍보 서포터즈 서원 나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SNS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또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가 2004년도 사업 때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지역사회 공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했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공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성과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교육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공유를 했고, 지역사회 및 청소년 대상 중활용 실시간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을 했는데요. 수인성 이제 리더스 스라벨 과정으로 양성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마스크 스트랩 이거를 지역사회에 공유를 했고 굉장히 또 반응이 좋고 대학에 되게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축된 기자재와 인프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이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주변 상권 및 지역 주민 연계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도내 기업체 사업 운영 관련 인프라 활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이 뭐 작년도에 정말 급작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에서는 혁신원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 자료들을 우리 대학에서만 활용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동영상 자료를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영상 자료를 그다음에 영상 제작에 대한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간략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핵심적이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기획처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각 파트에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3차 연도 사업에는 1, 2차 연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혁신 프로그램들로 대학을 탈바꿈하는 데 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화가 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변화가 더 큰 발전으로 이어져서 우리만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우리 대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운영 우수 사례 발표 순서인데요. 먼저 교육혁신원 이윤석 교수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원의 이윤석입니다. 저는 오늘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및 교과목 질관리 고도화를 주제로 해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6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각 학과 전공별로 전공 역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역량 기반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요. 역량 기반 교육의 그 질관리로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를 하고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육과정 질관리고요. 다른 하나는 교과목 중심의 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질관리와 교과목 질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위해서 학과별로 매년 교육과정 개편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기반 교육과정 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질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은 매년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도록 하고 있고 그 개편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학과에 내용을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과 대학별로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서
우수 사례집을 매년 배포해 드림으로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것에 대한 사례인데요. 맨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이제 개편 보고서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양식에 따라서 좀 더 보강해 주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과별로 지원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컨설팅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그 차년도부터는 더 내실 있는 개편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편 보고서 및 그다음에 우수 사례집을 제공해드려서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학과의 더 특성의 반영에 따라서 좀 더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개편하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원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수행을 해서 교육과정 개편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를 혁신원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과정 매뉴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학과에 배포를 해드리고 학과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혁신원에서는 다시 이를 취합을 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신청한 학과에 대해서 희망을 하신 경우에는 교육과정 인증제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개편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과대학별로 우수 사례를 공유해드림으로써 종합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개편 보고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해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일 중심적인 교육과정 역량 기반 교육과정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인증제는 크게 세 가지 인증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교육과정의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교육과정의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인증 영역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해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시는 학과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해드리는 형태로 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총점이 39점, 20점, 21점으로 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점수가 되어 있고 각각 세부적으로 기준 항목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80% 이상인 64점 이상을 받으신 경우에는 인증, 그리고 90% 이상인 72점 이상을 받으신 학과의 경우에는 우수 인증을 부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64점 미만, 80%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불인증을 처태해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재인증 대상으로 자동으로 편입을 시켜드려서 재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인증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 기간은 총 기본적으로 3년으로 운영되어 있는데요. 1주기 1차년도에는 그래서 전체 43개 학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접수를 받았고, 거기서 총 4개 학과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증 경우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우수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교육학과, 패션의료학과, 그리고 항공서비스학과가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1주기 2차년도 재인증에 관련돼서는 총 43개에서 이제 4개 학과가 빠지고 총 39개 학과가 재인증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총 9개 학과가 재인증을 획득하셨고요. 재인증 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무역학 전공, 컴퓨터공학과, 복지행정학 전공, 비전학부의 영유아 보육 전공, 비전학부의 사회복지학 전공 총 9개 학과가 재인증을 획득하셨습니다. 인증 혜택과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바로 인증을 받으신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 입구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인증패를 부착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상금을 별도로 지급해 드렸고,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에는 다음 장의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요. 학과 홈페이지에 인증 마크를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 이제 재인증을 받으신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인증 마크만 부여해 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인증 마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부착이 돼서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인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시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증제에는 이제 희망하시는 학과에 대해서 학과별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학과별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인증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주기 인증 결과 기반 역량 기반 학과별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학과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학과별로 가능하신 일정을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학과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시행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과에 필요에 따라서 맞춤식 컨설팅을 시행을 해드렸고요.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내용별로 해가지고 컨설팅이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후에 개편 보고서나 여러 가지 인증을 준비하고 역량 기반 교육을 운영하시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희 교육혁신원에서는 또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인증제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전공 교육 과정 개편 고도화 연구,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인증제 개선 연구, 그리고 2020학년도 역량 중심 교과 운영 결과 및 핵심 역량 변화 분석 연구 등을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되고 또 학과에서 또 힘드신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계속 인증제 운영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과정의 근간이 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도 역량 기반으로 잘 설계되고 운영되셨는지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역량 기반 교과목 질 관리 차원에서 인증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과목 인증제는 1차년도에 역량 기반 교과목 인증 고도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 확산을 더 유도하고자 2차년도 2020학년도부터 교과목 인증을 2개로 유형화해서 기본 인증과 심화 인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교과목 기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설계 부분, 역량 기반으로 수업을 얼마큼 잘 설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하는 부분이 교과목 기본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심화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서 수업 설계된 대로 실제 운영하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또 개선 계획까지 수립하시는 수업 설계, 운영, 그리고 수업 평가 및 개선 계획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심화 인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목 인증제의 참여 혜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증은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인증 마크를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착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기본 인증 혜택이고 심화 인증은 여기에 더해서 총장님 인증패 그리고 원고료 시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역량 기반 교과목 기본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인증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 항목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미흡 항목이 없으셔야 하고 평가 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에 인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인증 평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업 설계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인증 평가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인 항목은 수업 분석, 역량 기반 강의 계획, 주차별 수업 세부 계획, 역량 기반 평가 계획까지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역량 기반으로 얼마나 잘 설정하시고 계획하셨는지, 설계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인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 결과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총 36과목이 인증을 받으셨고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총 50개의 과목이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한 해에 86과목이나 되는 많은 과목이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증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어떤 식으로 다른 교수님들이 작성하셨는지 사례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셔서 교수님들이 어려움을 최대한 적게 느끼시면서 교과목 인증제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가이드, 평가 기준, 포트폴리오 사례 등을 먼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기반 교과목 심화 인증입니다. 기본 인증과 심화 인증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심화 인증 경우에는 이제 인증 기준은 우수 인증에는 기본 인증과 마찬가지로 미흡 항목이 없고 그리고 평가 점수의 합계가 90% 이상, 총점의 90% 이상을 받으신 경우에 우수 인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미흡 항목이 역시 없고 평가 합계 점수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인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평가 영역은 기본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 운영, 평가 및 개선 계획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수업 전체의 설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운영하신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성찰하신 후에 개선 계획까지 세우는 종합적인 것을 다 평가 인증 영역에 넣고 있고요. 그래서 심화 인증이 되겠습니다. 인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기본하고 심화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평가 인증 영역이 심화 인증 영역과 동일했기 때문에 심화 인증 영역으로 보고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14개 과목,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개 과목,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개 과목이 심화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기본 인증과 마찬가지로 심화 인증도 포트폴리오 작성 가이드, 그리고 평가 기준, 그리고 사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려서 교수님들이 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하시고 내실 있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작성해 주셔야 되는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인증제가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그리고 가이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리고 교수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해소해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자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에 총장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공이 되고 강의 계획서에는 인증 마크가 다음과 같이 부착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심화 인증을 받은 과목이다라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크를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혁신원에서 역량 기반 교과목 인증제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없었었는데 이제 올해 학사 시스템 내에 역량 기반 교과목 인증제 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단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 운영 관리와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역량 기반 교과목 질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에 필요한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질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는 학생상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로교육센터 정지혜 센터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로교육센터장 정지혜 교수입니다. 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 성과학산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제 조금 분위기를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PPT가 너무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한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매직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성과인데요. 사실 혁신 사업에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저희 혁신 사업 꼭지인 학생 상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소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학생 상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소개입니다. 요 주제에서 느껴지듯이 사실 정말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짧게 함축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꼭지로 저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스페이스 구축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체계의 고도화 부분인데 최초 이 매직 스페이스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공간적인 부분을 염두하였다가 중간에 심리적인 인재 공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담 지원 체계 고도화 같은 경우는 학생상담센터와 저희 진로교육센터가 협업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매직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같이 협력하는 기관에서는 효율성과 고도화와 내실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1차년도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해왔고
작년까지 올해도 프로그램 강화와 질 관리 측면에 초점화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가지 이제 영역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모티베이션, 두 번째 엑셀레이션, 가이던스, 인스피레이션, 엔커리지먼트까지 5개 영역으로 이제 3개 부서가 진로교육센터, 입학관리팀, 학생상담센터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동기 향상, 자기 성장 노력 가속화, 자기 발견 조력, 자기 성장 영감, 자기 격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내면의 성장, 심리적인 안정 이런 측면에 초점화를 둬서 영역별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제 상담 지원 체계 고도화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그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상담센터에서 이제 주가 돼서 했다면 작년 같은 부분에는 진로교육센터와 학생 상담센터에서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서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도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개발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직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개발됐던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올해 신규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5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한 환류 과정을 거쳐서 전년도 프로그램은 전면 폐지를 하고 새롭게 신규 10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뒷부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역별 프로그램 이제 강화 부분에 초점화를 뒀기 때문에 그 19년도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발 없는 상태로 돼서 총 16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제 운영된 프로그램은 더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티베이션 꿈 일라 콜링업 프로그램인데요. 요 이제 단어부터 제가 프로그램 명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꿈 일어나라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일 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한 거를 이제 심어주려고 동기 향상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개발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제가 주안을 뒀던 거는 대학생들을 제가 이제 10년 이상 진로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냥 진로 발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초중고를 거쳐서 저희가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결정, 진로 설계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학을 사실은 입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의 현실을 보면 수능이라는 이제 그 허들 때문에 대학에 와서 저희 학생들이 모든 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 자기이해랑 이 진로 발달 단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이제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가치라는 게 이제 삶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콜링이라는 이제 단어가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내적인 이제 동기를 이제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콜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이해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지 라는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서 진로 결정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 진로에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소명의식부터 소명 실행까지의 모듈별 과정을 염두하고 이제 모듈별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 전년도 이제 프로그램 3개를 개선을 하였고 콜링 민업과 콜링 리빈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이제 방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특장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저한 한류 과정을 거쳐서 M 프로그램은 개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개발자와 강사진의 유기적인 회의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성과 확산 뒤에 사실 실제 개발된 3개 프로그램을 개발자인 이제 제가 실제 운영하면서 실제적인 이제 개선점을 도출을 하여서 올해 또 개선을 하였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위해서 어느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표준화된 이제 그 운영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였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특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모두별로 제고를 하였으나 전년도 이제 올해 2020년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보면 다른 프로그램의 이제 치중에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1년도에 운영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이론 단계의 모듈별 목표, 뭐 활동 내용으로 철저하게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성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사 지도한 교환을 통해서 학생들의 효율성이나 표준화를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엑셀레이션 AA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AA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짧게는 AAA인데, 엑셀레이션, 아트, 어트랙터라는 이제 요 세 가지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미술 치료, 현실 치료, 진로 집단 상담을 접목해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제가 정말 우리 서원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했던 것들을 다 여기에 많이 집약해서 넣었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착하다,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진로 집단을 만났을 때도 교수자가 시키는 거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운영하셨던 강사 선생님들도 왜 선생님이 서원대 애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수업 이외에 진로 집단 상담을 학생들하고 했을 때 조금은 더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교수자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코칭이나 약간은 워크숍식으로 이제 따라오는 식이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일깨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해서 미술치료, 현실치료, 진로상담에 접목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A 프로그램의 특장점을 좀 살펴보면요. 지필검사에 대한 자기이해는 사실은 굉장히 그때 순간의 한순간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을 반영한 우리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치료라는 이제 매체 접근을 통해서 저항감을 감소하고 개방성을 증가를 함으로써 자기 표현과 통찰 능력을 증대해서 집단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치료를 접목해서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진로 준비를 하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개발 시기에 이미 코로나가 이제 도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 상담의 경우는, 다회기 경우는 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다회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을 하여서 비대면으로 이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과연 미술치료를 줌으로 비대면으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 너무나 잘 따라 주어서 많이 사랑받는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램 회기를 짧게 설명드리면 현실치료 구성 그리고 미술치료 구성을 같이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A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혁신원에서 주관했던 쿠키 비교과 랜선 페스티벌에서 두 개의 부분을 정말 본선에 올리는 정말 큰 쾌거를 정말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엑셀레이션에서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단과대 중심으로 저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 나와 너 가는 길은 사범대 중점 프로그램으로 사범대 학생의 진로 정체감을 향상하려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위드 커리어의 진로 발달 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 좀 특이한 특장점은 정말 사범대학 학사지원팀, 치창업지원처의 유기적인 이제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프로그램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회기를 보시면 진로 정체감의 인지정서 행동 부분에 초점화가 돼서 우리 학생들의 자기 이해부터 미래 이력서를 통한 계획 수립까지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경영대학 중점 진로 결정 플렉서 프로그램은 요게 좀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진로 장벽,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할 수 있어 라는 효능감과 내가 이거를 하면 결과가 좋을 거야 라는 결과 기대에 초점화를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영대학 중점,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 진로 장벽을 해소하고 진로 준비 행동을 강화하는 초점화가 되었고 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부터 정보 수집, 목표 설정, 진로 개입, 문제 해결, 자신감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요. 반영을 했는데 안 돼서 저희 매직 스페이스 구축은 총 7,500만 원의 예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제가 사실 살짝 비교를 한 부분은 예산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성과를 봤을 때는 성과 부분은 더 많이 올라서 그냥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운영하는데 정말 저희 진로교육센터 김도윤 선생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꼭 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사업 성과지표로 보면 저희는 개발 수와 참여 학생 수인데 이제 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개발 수는 이미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70%와 214%를 달성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별 인재 진행 횟수와 참여 인원을 보아도 현재 지금 전년도 비교했을 때 가이던스 프로그램이 인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 추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과를 회기 참여 수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만족도 부분도 저희가 질적인 측면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전년도 4.54에 비해서 상향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큰 성과는 전년대에 비해서 사전 사후 효과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M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사후 0.63에 상향하는 결과를 보였고 A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 스트레스가 0.66이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나와 너 가는 길과 진로 결정 플렉스업도 0.50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매직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환류 과정을 거쳐서 우수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중점 영역의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했고요.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코로나19 대비해서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특강을 개발한 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번 더 꼽은 우수 성과인데요.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2020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충청권역 성과포럼 우수 사례도 제출할 수가 있었고 그냥 제가 본 가장 큰 성과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쿠키 랜선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지원을 해주셔서 깜짝 놀라서 이게 가장 학생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제가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아마 올해도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부터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상담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례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또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교양대학 이지선 교수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머니티 교양대학의 이지선입니다. 이번 성과확산 세미나에서 저는 TS 교양교과 평가단이라는 휴머니티 교양대학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운영 과정과 성과 그리고 2021학년도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명칭이 TES 교양교과 설계평가단인데 여기에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교수의 약자인 티처와 그 다음에 학생의 약자인 스튜던트의 약자 S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제 교양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평가를 하는데 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결과를 그 다음 학기의 교양교육 과정의 개선과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평가단의 경우에는 그 평가단 학생들이 조사한 학생들의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을 다음 학기 개선 사항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단의 경우에는 그 학생과 교수가 팀을 이루어서 개발한 교과목을 그 다음 학기에 개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설계단보다는 평가단 중심의 사례 발표를 요청을 받아서 평가단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애초에 기획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의 요구를 학교에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의 어떤 개선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색을 하고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과 만족도를 좀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입생을 선발 인원에 포함을 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대 효과는 학생이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축전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나 뭐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평가단 발표를 맡았던 윤다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그 수업이나 아니면은 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학교에 의견이 전달이 되지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만 그 어떤 의견을 토로하는 그런 장이 되기 마련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견이 학사에 반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큰 그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활동은 심층 그룹 인터뷰인 FGI이고, 그 FGI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염병 확산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을 하고 개인과 집단 활동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FGI를 할 때 다양한 학과와 학년 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어떤 특정 학과의 의견만 좀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은 FGI이지만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또 에브리타임과 같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학생들이 일부 수행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운영 과정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획을 할 때 학생들이 교육과정 평가에 참여하는 타대학 우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에 학생평가단 운영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조금 더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를 들면은 이제 동아대학교 사례에서는 평가단과 설계단이 한꺼번에 운영이 돼서 좀 목표가 초점화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애초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과 8월에 기획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운영 목적과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명료하게 설정을 하고, 저희가 또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성과가 공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연계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공고하고 선발을 해서 좀 다양한 학년과 학과로 구성된 팀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연계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학기에, 그러니까 2020학년도 1학기에 교양 시그널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공모전은 학생들이 추천하는 우수 교양 수업 에세이 공모전이었는데요. 그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팀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단을 운영을 하면서 평가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학습 측정과 포럼을 운영을 해서 참여 학생들이 운영 과정과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배경의 팀원들이 선발이 됐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휴먼 서비스 대학과 BIT 융합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글로벌 경영대학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교양 시그널의 수상자가 이제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활동 과정을 FGI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1차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와 학생들 간의 인터뷰를 해서 팀원들과 인터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질문 영역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인터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이 인터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좀 섭외 학생들을 얘기를 해서 그 안을 놓고 특정 학과에 치중되지 않게 좀 고려해서 이제 섭외 상황을 검토를 하고 질문 영역을 확정을 하고 인터뷰 질문을 생성을 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인터뷰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중간중간 회의를 통해서 보고와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 질문이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과를 코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영 성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영역이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운영 전반,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과목들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교과목들이 특히 좋았으니 더 많이 확대해달라든지, 뭐 이런 의견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수강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았던 수업 경험, 수강 경험,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지점들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저희가 교양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생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보다는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 그 교육 효과성을 고려해서 교육 좀 환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각별히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이제 주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좀 좋았던 내용으로 지금 새롭고 혁신적인 균형 교양 강의가 많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라온이라든지 그러니까 체험활동형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 VR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목을 개발을 하거나 더 개발을 확대하거나 기존 교과목을 점진적으로 활동형 교과목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양 교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다음 교양대학에서 진행하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 특히 이제 교양대학 내에 센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수업으로 든 사례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강의 그리고 학생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좀 명료한 강의,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와 수업 내용의 일치도가 높은 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학생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 그다음에 강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 그다음에 조별과제 수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학과가 수강하는 데 유리하는 문제 같은 이런 거는 사실 평가랑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을 소개를 해드리면 학생들은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로 전공 외의 영역에서 전공에서 많은 배우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소양을 배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성장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 이해도나 진로 설계 능력이 이제 교양 수업을 통해서 성장한 경험, 그 다음에 자신이 일상 속에서 어떤 실천하는 모습이나 생활상 같은 것들이 변화했던 그런 사례들,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했던 사례들을 자신이 느끼기에 교양 수업을 통해서 했었던 성장 경험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운영 성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활동 상황에서 학생과의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의 일환으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좀 성과가 좀 이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전을 통해서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가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신청된 일반 교양 교과목 2과목을 활동형 교과목에 나온 교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단을 통해서 개발된 2개의 교과목을 개설하기로 결정을 해서 2021학년도 1학기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과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포함한 자율지표를 설정을 하고 문항을 설계해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이 회의나 뭐 인터뷰나 뭐 분석이라든지 보고서 작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학년도 2학기가 1기 운영이었고요. 지금 이번 1학기는 2기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3기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기 활동 시기에는 1기 활동의 성과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조사 영역을 많이 체계화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기 학생들이 멘토로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성과가 계속 지속되고 이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기에서는 없었던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 학생들이 그 교양교육에 대한 홍보나 그 다음에 교육과정, 특히 우리 학교의 좋은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홍보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한 팀으로 운영이 되던 거를 2팀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런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마 나올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병행을 해서 2학기에 설계단 활동으로 열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담지는 못했는데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해서 학생들의 좀 의견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환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 중심의 교양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휴머니티 교양대학의 TS 교양 교과 설계단의 사례 잘 들었습니다. TS 교양 교과 평가단 참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2기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사례 발표입니다. 지난 한 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기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모두 13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 교육학과 임혜정 학생과 멀티미디어학과 백송희 학생이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혜정 학생의 발표를 영상으로 보시고 백송희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S 교양교과 설계단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교육학과 18학번 임혜정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양교과 설계단을 대표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활동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양교과 설계단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TS 교양교과 설계단은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교양교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박지영 교수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과목을 설계하고 이렇게 만든 결과물은 다음 학기에 신규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 요약을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한 다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고 교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성한 후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이름을 선정한 뒤에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활동을 점검하고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활동을 마무리한 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목표는 학생 주도의 교양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양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양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학생 중심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을 포함한 저희 선발 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교양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인지 파악했습니다. 총학생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교양 과목이 상담 심리 과목임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저희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공감과 자기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과목을 설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학교의 상담심리 교양 교과목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상담심리와 관련된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상담보다는 심리학에 치중된 과목이 대부분이었고 그 교과목들마저도 이론을 학습하고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을 치르는 이론 공부에 치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교과목들 뿐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지루함을 많이 느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론 학습과 실습 활동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교양 수업을 설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광범위한 상담학의 내용들 중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학생들이 재미있게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담학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많은 영역들 중 상담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을 수업 내용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분야를 선정해서 깊게 다룰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분야를 가볍게 다룰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또다시 회의를 통해서 한 분야를 설정하기보다는 제한적이지 않은 여러 상담 분야를 주제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자는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저희가 수업에서 다룰 상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팀원이 다 같이 의견을 나누며 상담의 여러 대상 중 학생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학생 본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담의 대상을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론을 한 주 학습하게 되면 그 다음 주는 이론을 학습한 대상과 관련된 실습 활동을 하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구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선정한 상담 대상별로 상세하게 수업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성하면서 주의했던 점은 일단 교양교 과목이고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해야 하는 과목인 만큼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하고 또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시계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루한 활동을 만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설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상담입니다. 이론차 시에는 최근 높은 교육 열과 이혼과 같은 문제들로 나타날 수 있는 아동들의 심리 문제와 이런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동 상담과 관련된 영화를 시청한 후 토의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입니다. 이론차 시에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발달 특성과 심리 정서 등의 이론을 학습하고 그 다음 주인 실습차 시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기준으로 몇 년 지나지 않은 과거인 청소년 시기에 직접 겪은 문제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적용해보는 활동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은 가족 상담입니다. 이론차 시에는 가족 생활 주기와 같은 기본 이론, 그리고 가족 상담들의 여러 기법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이론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 주인 실습차 시에는 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을 나눠서 역할극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범죄 이상 심리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범죄 발생과 연관짓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 다음 차시에는 범죄 피해자 혹은 가해자 그리고 상담자 이렇게 나눠서 가상으로 상담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은 성격 심리 상담입니다. 다양한 성격 이론과 성격 형성 과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성격 검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은 옹호 상담입니다. 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그 다음 주에는 소수자들에 관한 책을 읽고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과목명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일단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름 후보를 생각해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생각하며 고려한 조건은 첫 번째 적당한 길이, 두 번째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하는 호기심,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창의적인 이름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들 중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서 최종 교과목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원대학교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상담과 함께하는 심리여행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저희 교과목 이름을 상담과 함께하는 심리여행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설계한 내용을 종합하여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아직 이 강의 계획서는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계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양국가 설계단은 다양한 학과,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과 계속 소통을 해나가면서 모두 힘을 합쳐서 학생 주도의 교과목을 만드는 데 힘썼고 이 과정들이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저희 대학생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계한 수업을 재밌게 수강할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는 벌써부터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TS 교양교과 설계단 1기 교육학과 18학번 임혜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관련 공모전 우수 사례로 발표하게 된 멀티미디어학과 18학번 백송희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의 진로를 찾게 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의 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프로그램 제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거는 저희 서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SNS 계정인 서원 아웃컴을 통해서였는데요.
현재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게시물들을 계속 내려보니까 그동안 참여는 했었지만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몰랐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의 참여 후기를 이번 공모전에서 쉽게 작성해낼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는 먼저 작년 11월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1차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요. 교육혁신원, 코딩교육센터, 인성교육센터, 진로교육센터, 학생상담센터, 문화기술사업단, 창업지원단 등 각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고 성과는 어땠는지, 향후 일정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프로그램들도 알게 되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에는 각 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념품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창업지원단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참여를 했는데 상상플러스에 있는 모형 제작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1차 세미나 때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플로터 프린터 1대, 3D 프린터 2대, 레이저 커팅기 2대가 배치되어 있어 코워킹 스페이스 멘토링 프로그램에 실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기기가 작동 중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어서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에 자연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활동이 서포터즈인 서원나래인데요. 프로그램 참여와 취재, 그리고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같은 SNS 홍보 콘텐츠들을 제작하며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들도 서원나래 서포터즈에 도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운영한 코딩 페스티벌, AA 프로그램, 하브루타 러닝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명 유튜버와의 실시간 강의부터 시작하여 실무 운영 워크숍,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브이로그를 제작하면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저는 특히 세 번째 단계에서 영상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희 멀티미디어학과의 연계 전공인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하여 실무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점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무 정보들,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제공해준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덕분에 영상이라는 분야에 더 궁금해지고 더 깊게 배우고 싶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전 캠프 당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수강했던 사진입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는 브이로그 제작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전문가분께서 주제와 내용이 잘 맞지는 않았지만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사용했던 점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사용해서 영상 처음에 집중도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일상만 보이면 되는 줄 알았던 브이로그의 의미를 새로 알게 되었고 주제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영상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지원단에서 개최한 창업 레벨업 프로그램, 코딩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서원 코딩 자격 인증제 등 저희 IT 학부에 맞는 프로그램 덕분에 전공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연계 전공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시작을 했는데 학교의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연계 전공을 이수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진로에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늘 불안했던 진로 선택의 길에서
영상 촬영과 편집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바로잡은 덕분에 제가 만든 영상들은 현재 이 슬라이드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되었고, 영상 관련 아르바이트나 공모전에도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과 연계 전공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는 무엇인지, 조건은 뭔지, 또 좋은 점은 뭔지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SNS로 홍보하고 복수 연계 전공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각 과목에 맞는 공모전 관련 연계 수업과 과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면 복수 전공의 인지도 상승과 더 다양한 분야로 인재 양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 및 직업 탐구에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진로 설계에 고민이 있다면 뭐든지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의 길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면서 여러 경험이 생긴다면 나의 길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흡하지만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간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학생들이 더 활발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개의 주제의 사례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또 학생들의 참여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지원사업단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교수님들과 또 직원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서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실무 능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율적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대학교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